네, 이번 시간에는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접속사는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들었던 각 단어의 특성들과요, 각 단어의 특성에 맞게 하나의 절을 구성하는 5가지 방법을 우리 공부해봤어요. 절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다음, 의문의 절을 시작하면서 yes or no 대답뿐만이 아니라요, 시간, 장소, 방법부터 상황, 그리고 이유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는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우리 접속사는요, 하나의 절을 공부했으니까요, 두 절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뜻을 전달하는 것을 공부해 볼 차례라서 배우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두 절이 연결된다는 것은요, 두 절이 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두 절이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관계는 여러분, 첫 번째, 의미적인 관계, 즉 하나의 절과 다른 절이 갖는 뜻이, 전달하는 뜻이 연관이 있어서 첫 번째 연결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절이 다른 절에서 문법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두 절이 연결되는 관계예요. 괜찮을까요? 네. 접속사는요, 각 두 절의 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 접속사의 종류와 접속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공부해보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접속사의 역할 중에서요, 접속사의 의미적 특성은요, 여러분, 각 절이 갖는 뜻이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접속사가 문법적인 특성을 갖고 두 절을 연결한다는 것은요, 접속사도 하나의 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가 연결하는 하나의 절도 다른 절에서 문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미리 한번 알아놓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접속사 그 단어 자체가 갖는 특성은요, 우리가 공부한 명사, 대명사, 두 번째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네 번째 부사, 총 3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절에서 하나의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은 4가지지만요, 이번 접속사 수업에서는요, 하나의 절을 넘어서 다른 절과의 관계도 공부하기 시작하죠. 다른 절과, 즉 하나의 절과 다른 절이 연결되면서부터 필요한 5번째 문장의 필수 구조 요소인 접속사가 등장을 해요. 괜찮을까요?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요, 대명사, 한정사의 특성은 또 가져요. 그리고 부사의 특성을 갖는 우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보고요. 각 접속사에 대해서는 이어서 쭉 알아볼게요. 여러분, 접속사의 특성에 따른 분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의 접속사가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요, 그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많이 불러요. 괜찮을까요? 관계대명사는요, 두 절을 관계시켜준다는 뜻을 가져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절과 다른 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하나의 단어가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소유의 주체인 거예요. 뭔가를 가진 주체인 거죠. 그 주체에 의해서 소유된 대상이 다른 절에 등장해요. 첫 번째, 소유의 주체가 포함된 절과 소유의 객체가 포함된 절을 연결해주는 소유 한정사. 우리 공부해볼 거예요. 소유 한정사인데요, 여러분. 두 절을 관계시켜주죠. 소유 관계 한정사로 두고 라고도 부를 수 있네요. 네, 좋아요. 자, 부사의 특성을 갖고 두 절을 연결한다는 것은요, 하나의 절에서 특히 동사의 뜻이 갖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의 뜻을 설명하는 다른 절이 부사의 특성을 가진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부사의 특성을 갖고 하나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는요, 접속부사 또는 관계부사라고 불러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접속부사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요. 접속부사와 관계부사가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접속부사는요, 하나의 절에서 활용되는 부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한 절이 온점으로 맞춰진 후 다른 절의 동사가 설명하는 경험상 또는 행동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부사가 접속부사예요. 괜찮을까요? 접속부사가 활용된 예시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접속부사는요, 하나의 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주어와 동사 이전에 등장해요. 괜찮을까요? 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화제와 중심화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중심화제와 중심화제에 대한 설명 이전에 등장한다는 것은요, 그 절 이전에 등장한 하나의 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절의 주어와 동사가 등장하기 전 관계를 먼저 밝힙니다 라는 뜻에서 접속부사는요, 두 번째 절의 가장 앞에 등장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 절의 가장 앞에 등장하면서 절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주어와 동사가 시작해요 라는 뜻에서 쉼표로 구분하여서 활용한답니다. 예시절들 볼게요. The dinner was ready. 하나의 절이 끝났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등장하는 두 번째 절 가장 처음에요. Additionally 라는 부가적으로 게다가 라는 부사가요. 두 번째 절을 시작하죠. Additionally 쉼표하고요. Everyone expected to have it 이라는 두 번째 절이 등장해요, 여러분. 첫 번째 절인 비동사 was가 설명하는 the dinner의 상황과요. Everyone expected 두 번째 절의 주어인 모든 사람의 상황이네요. 모든 사람의 상황이 나열된다는 뜻을 전달하는 접속부사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는요, 두 절의 의미적인 관계에 의해서 두 절을 연결해요. 그리고 두 절이 갖는 문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두 절을 연결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두 절이 갖는 의미적인 관계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먼저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두 절이 갖는 의미에 의해서 두 절을 연결하는 첫 번째 접속사의 종류는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는요, 두 절이 문법적으로도 위상이 동등한 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두 절이 접속사의 뜻에 의해서 두 절이 갖는 뜻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접속사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는요, 문법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갖춘 두 절에서요,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즉 반복되는 단어 또는 구를 생략하고 두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요, 예시 문장을 봐서는요, 등위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등위 접속사는요, 두 절을 연결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절과 절이 연결되지만, 첫 번째 절에서 등장한 부분은 반복이 돼서 생략이 되어서 단어와 구를 연결하는 것 같아 보이는구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등위 접속사 한번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위 접속사는요, 여러분, and예요. 등위 접속사 and는요, 두 절이 갖는 뜻이요, 두 절이 전달하는 뜻이 하나의 순서에 의해서 나열되는 상황인 경우에 활용이 돼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두 절이 나열된다는 것은요, 하나의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순서는요, 보통 시간에 따른 순서인 경우가 많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예시 문장 볼게요, 여러분. David reads a book and Chris reads a book 이라는 두 절이요, 등위 접속사 and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David reads a book 첫 번째 절과요, 두 번째 절 Chris reads a book 에서요, 각 절의 주어인 David 그리고 Chris를 제외한 서술어 부가 동일하죠, 여러분. 서술어 부가 같기 때문에요,
첫 번째 절에 있는, 즉 데이비드 reads a book에 있는 서술어 부, 즉 주어를 제외한 서술어 부를요 생략하고요. David and Chris read a book 이라는 문장의 구성을 갖도록 하기로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하나의 절은요 반드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를 최소한으로 갖죠. 괜찮을까요? David and Chris read a book은요 주어가 둘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동사가 하나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반드시 완성된 절을 구성하고요. 등위 접속사는 완성된 절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원래 두 절은 각각 David reads a book, Chris reads a book 이었다는 것 우리 항상 잊지 맙시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은요. You see this page and you hear a sound 라는 문장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you, 첫 번째 절의 주어인 you와요. 듣는 분들이 하는 행동인 see this page 그리고요. 듣는 분들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이죠. 소리를 듣습니다 라는 서술어 부만 다르고요. 하나의 주어인 듣는 분들, 즉 you가 공유된 두 절이에요. 괜찮을까요? 주어가 동일한 두 절은요. 하나의 주어만 두고 나머지 주어는, 즉 두 번째 절에 있는 주어는 생략해요. 그리고 하나의 주어가 마치 두 서술어 부에 의해 설명을 받는 것 같은 구조로요. 나타내질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You see this page and hear a sound 라는 하나의 문장을 우리 등위 접속사 and가 구성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이 문장은요. 마치 하나의 주어와 두 동사가 구성하는 절이 아닌 것 같은 구성을 취하지만요. 몇 개의 절이 있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의 절은 반드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갖춰진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의 주어와 등위 접속사가 두 절을 연결하는군요. 두 번째 절의 주어는 첫 번째 절의 주어인 you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군요. 그래서 하나의 주어인 것 같아 보이지만 두 개의 주어, 즉 you 그리고 두 개의 동사 see 그리고 hear으로 구성된 두 절이 연결된 문장이구나 라는 건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세 번째 인식 문장은요. I like a pencil and I like an eraser 이라는 목적어가 동일한 두 절이 등위 접속사 and에 의해서 연결이 된 문장이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I like a pencil and an eraser 이라는 문장에서요. 마치 등위 접속사 and가 명사구 a pencil 그리고 an eraser을 연결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등위 접속사는요. 두 절을 연결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I like a pencil, I like an eraser 이라는 두 절이 간략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등위 접속사 and는요. 문법적으로 동일한 위상의 두 절을 연결하죠.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첫 번째 절이요. imperative clause라는 긴박한 절이란 뜻을 갖는 절의 구성을 취해요. 등위 접속사 and가요.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두 절을 나열한다는 점에서요. 첫 번째 절 이후에 일어날 절을 두 번째 절에서 설명하는 문장의 구성을 갖는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긴박한 절은요. 중심화제인 주어가 생략이 돼요. 왜냐면요. 급한 상황에서는요. 항상 듣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문이라고도 부르는 긴박한 절에서는요. 듣는 분들, 즉 주어인 you가 항상 생략되어요. 괜찮을까요? 볼게요. Have a meal and you will be okay 라는 두 절은요.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긴박한 첫 번째 절이 끝나면요. 일어날 일을 두 번째 절에서 설명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요. 첫 번째 절 일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 절 일어나요. 라는 해석을 갖는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등위 접속사 공부해 볼게요. 두 번째 등위 접속사는요. but이에요. 등위 접속사 but은요. 문법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갖는 두 절이 전달하는 뜻이 반대되는 경우에 두 절을 연결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시 문장 보기 전에요. 등이 접속사 but이요. 접속사의 특성을 갖기도 하면서요. 부사 중 전치사의 특성을 갖는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접속사 but도요.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이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경우에 두 절을 연결하죠. 여러분, 전치사의 특성을 가진 but도요. 주체와 객체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경우에 주체와 객체 관계를 맺어준답니다. 괜찮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예시 문장 볼게요, 여러분. It was rainy, but it was sunny. 라는 두 절이 등위 접속사 but이 활용된 예시 문장이죠, 여러분. 첫 번째 절에 하나의 기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쵸? 과거 시점의 한 기간의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비가 오는 상황이었네요. 괜찮을까요? 하지만요,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반대되는 상황은요, 하나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간이네요. It is 하나의 기간이 어때요? 화창해요. sunny 라는 형용사가 이시 가리킨 하나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죠. 반대되는 상황에 두 절을 우리 등위 접속사 but이 연결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전치사 but이 활용되는 예시 절도 한번 볼 거예요. 같이 봅시다, 여러분. The smiles were nothing but love 이라는 절에서 여러분, 전치사 but이요. 주체인 nothing하고 객체인 love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nothing은요, 부정대명사예요. 즉,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괜찮을까요? nothing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아무것도 없음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음의 반대 상황이 love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치사는요, 항상 주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죠. The smiles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nothing은요, love를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즉, the smiles는요, 전체가 뭘로 구성된 거예요? love, 사랑으로 구성된 것이에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해요. 이 말이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구성된 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텅 빈 공간은요, 있어요. 머릿속에 있죠. 근데 그 텅 빈 공간은요, 뭐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love가 없기 때문에 텅 빈 공간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원래 가득 찬 것은 뭐였던 거예요? love, 사랑이었던 거예요. 괜찮을까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전치사 but 활용해서 우리 두 번째 예시절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예시 문장이네요, 여러분. 볼게요. 화훼장터 여러분 아시나요? The 화훼 market has anything but things that are not supposed to be 라는 하나의 문장은요, anything but things 라는 but이 구성하는 주체 객체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구성해본 문장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anything은요, nothing과 반대되는 부정대명사랍니다. 괜찮을까요? anything이 가리키는 것은요, 정해지지 않은 모든 대상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머릿속에 모든 실선으로 이렇게 구성된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괜찮을까요? 모든 대상은 전치사에 의해서 주체와 객체 관계가 설명되기 때문에요. 일단 머릿속에 anything이 가리키는 대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괜찮을까요? anything이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를 전제로 합시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anything이 가리키는 모든 대상은요, things가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는 anything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things가 가리키는 대상들이 없는 anything, 모든 대상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things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things는요, 뒤에 있는 that are not supposed to be 라는 하나의 절을 통해서 설명을 받는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that are not supposed to be 라는 하나의 절이요, things가 가리키는 대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요, 하나의 절이 형용사의 특성을 가진 절이라는 건 우리 알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등위 접속사는요, or이에요. or은요,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 중 하나의 절이 전달하는 뜻만 유효하다는 뜻을 전달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첫 번째 예시 문장 볼게요, 여러분. You can drink coffee or water 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 or이 연결하는 두 절에서요, 반복되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요, 생략하고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요, You can drink coffee or water 이라는 하나의 문장을 보고서요, water 이전에 첫 번째 절, 즉 You can drink coffee라는 첫 번째 절에서요, 목적어를 제외한 주어와 동사구죠, can이 포함된 동사구를 생략한 목적어만 제시된 두 번째 절이구나 라는 정보 혹시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Imperative clause라는 긴박한 절과요, 다른 절이 등위 접속사 or로 연결됐다는 것은요, 긴박한 절이 설명하는 뜻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다른 절의 뜻이 일어날 상황에 다다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죠. 괜찮을까요? 즉 긴박한 절과 다른 절 중 하나의 절만 유효해요. 그런데요, 두 절 중 긴박한 절의 뜻이 아닌 절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는 접속사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등위 접속사는요, so예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 so는요, 문법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가진 두 절 중 먼저 제시된 절이 이후에 제시된 절의 이유라는 뜻을 전달하고요, 이후에 제시되는 절이 첫 번째에서 제시된 이유에 대한 영향이라는 뜻을 전달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예시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I miss them so much, so I recall the moment 라는 두 문장은요, 여러분, 첫 번째 절인 I miss them so much 가요,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영향은 뭐예요, 여러분? I recall the moment 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특히요, 여러분, 각 절에 동사가 이유와 영향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리워해요. 그래서 회상해요. 이렇게 우리 이유와 영향의 관계 맺는 것 알 수 있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등위 접속사 so는요, 하나의 절에서 동사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에, 괜찮을까요? 여러분, 접속 부사가 하나의 절에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은요,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so 하고 연결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의 이유가 되는 절이 앞에서 제시되겠다는 것을 우리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예시 절들 볼게요, 여러분. He taught me the work ethic. 그는 저에게 직업 윤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라는 절이에요. 괜찮을까요? 이 절을 볼 때까지는 이 절의 동사인 taught, 가르쳤습니다가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괜찮을까요? 이후에 절 볼게요, 여러분. So, 접속 부사네요, 여러분. 이제부터 taught, 영향이 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뒤에 나오는 절에서 제시될 것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저요, 여러분. I try to be consistent within the work ethic 이라는 두 번째 절에서 여러분, 동사인 try, 시도해요 라는 행동이죠, 여러분. 시도하다라는 행동이 첫 번째 절인 taught, 가르쳤습니다의 영향인 것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I try to be consistent within the work ethic 이라는 절에서요, 타동사인 try의 목적어가 뭐예요? to be죠. to be consistent 라는 하나의 to 부정사구가 타동사 try의 목적어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시도한다라는 행동을 하나의 상황에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의 상황은요, 말하는 사람이 시도한다는 행동을 일으키는 바로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이 시도하는 행동을 하고요, 그 시도한다는 행동이 끝난 이후에 목적으로 하는
끝난 이후에 일어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왜요? to be. to 부정사가 try의 목적어잖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각 하나의 절과 다른 절이요. 문법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요. 두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종속 접속사는요. 하나의 절과 다른 절이 연결되는 우리 관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두 절이 연결되는 것은요. 두 절이 전달하는 의미의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의 절이 다른 절에서 갖는 문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두 절이 연결되기도 하죠. 여러분, 종속 접속사는요. 다른 절이 하나의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활용되는 문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절이요. 다른 절에서 전달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에 활용되는 절을 연결하기도 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종속 접속사는요. 문법적 특성에 의해서 하나의 절을 다른 절에 연결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절이 전달하는 의미에 의해서 다른 절을 연결하기도 하죠. 네, 여러분. 종속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은요. 종속절이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종속절이 연결되는 절을 main clause라는 원어로 가리키고요. 주절, 주인이 되는 절이라고 해요. 즉, 종속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은요, 종속절이고요. 종속 접속사에 연결되는 절은요, 주절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종속 접속사가 갖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은요, 대명사, 한정사, 그리고 부사의 특성이에요. 괜찮을까요? 대명사, 한정사, 부사의 특성을 갖는 접속사는요, 주절에서 종속절이 하나의 문법적인 특성을 갖도록 해요. 괜찮을까요? 종속절이 갖는 문법적인 특성은요, 대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의 단어만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절이 말의 단위로서요, 대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전제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하나의 절을 하나의 특성을 갖는 말의 단위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종속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요. 종속 접속사가 갖는 특성과요. 종속절이 갖는 특성을 우리 확실히 구별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로 하여금 대명사의 특성을 갖도록 하는 종속 접속사는요. that, whether, who, what, which, whose, 그리고 all 이렇게 7가지 종류 배워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7가지 대명사의 특성을 가진 종속 접속사들은요. 2, 5으로 나눠서 또 공부를 해볼 거예요. 둘은요, 여러분, that하고 whether이에요. that하고 whether은요, 주절에서 하나의 대상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대상이 뭔 거예요? 종속절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대명사도 가리켜요. 종속절도 가리켜요. 대명사와 종속절이 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대명사 that하고 whether는요, 주절에서 종속절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즉, 대명사 that하고 whether은 종속절에 포함된 대명사가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머지 5가지 대명사는요, who, what, which, whose, 그리고 all이에요. 5가지 대명사는요, 종속절의 일부면서요,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해요. 즉, 대명사 who, what, which, whose, 그리고 all은요, 종속절에서도 한 대상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주절에서도
종속절의 일부로 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who, what, which, whose 그리고 of는요 종속절에서 한 대상을 가리키면서 종속절 자체가 주절에서 하나의 특성을 갖도록 하는 거죠. 대명사의 특성을 갖도록 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의 특성을 가진 종속 접속사가요. 종속절로 하여금 형용사의 특성을 갖도록 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형용사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의 대상을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의 대상은요. 주절에서 대명사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선행하는 말, 즉 선행사를 설명하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종속 접속사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은요. 종속 접속사 자체가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속 접속사가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다고요? 종속절이 꼭 대명사의 특성을 갖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속 접속사가 대명사의 특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대상을 가리켜요. 그런데요, 그 가리키는 대상이 주절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절에서 이미 그 대상이 뭔지 한번 명사 또는 행사로 딱 가리켜요. 주절에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가 대명사의 특성을 갖고요. 선행사가 가리키는 대상과 같은 대상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선행사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종속 접속사는요, 종속절에 의해서 설명을 받으면서요, 선행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절에서 하나의 대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주체로서 한 객체를 소유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주체로서 하나의 객체를 소유한 주체가 가진 그 객체가 대체 뭐예요? 주절의 한 대상이 소유한 주체가 무엇인지 종속절에서 가리킬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정사의 특성을 가진 접속사는요, 주절에 선행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소유한 객체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요, 그 객체가 종속절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주절은 하나의 소유의 주체에 대한 절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한정사가 연결하는 종속절은요, 주체에 대한 절이 아니에요. 객체에 대한 절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객체는 주절의 한 대상이 소유한 객체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종속절 자체가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렇다는 것은 주절에서 이미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괜찮을까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요, 선행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행사는요, 원어로는 precedent라고 가리켜요. 앞에 오는 말이란 뜻이죠. 선행 학습 이렇게 많이 말하죠, 여러분. 앞에 오는 학습. 선행은요, 앞에 오는 말이고요. 뭐에 앞에 온다는 뜻이에요? 종속절에 앞에 온다는 뜻을 가져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선행사 precedent는요, 종속절 이전에 먼저 오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종속 접속사가 부사의 특성을 가져요. 괜찮을까요? 종속 접속사가 부사의 특성을 갖고요, 주절에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종속절에서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말로 활용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절에서는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요, 전치사의 객체라는 객체이기 때문에요. 전치사의 주체의 존재라는 설명을 전제로 전치사의 뜻을 받는 객체라는 설명하는 말로
활용된다는 정보를 관계부사가 전달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주절에서는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속절에서는 설명을 설명한다는 말을 바뀐다는 것은요, 그 첫 번째 설명이 전치사에 의한 주체, 전치사의 주체의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 그 설명은 뭐예요, 여러분? 전치사 뜻에 의한 설명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관계부사는 여러분, 주절에서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특히 딱 4가지인 경우에 한정돼요, 여러분. 관계부사가 선행사가 가리키는 시간, 장소, 방법에서부터 그 방법에 의한 상황, 그리고 이유를 가리키는 경우에요. 그 시간, 장소, 방법에서부터 상황, 이유가요, 종속절에서 전치사의 주체를 설명하는 말이었다는 정보를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종속절에서 전치사의 주체가요, 시간에 의해서 설명돼요. 두 번째는 장소에 의해서 설명돼요. 세 번째는 방법이나 상황에 의해서 설명돼요. 그 다음 하나의 이유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 관계부사를 보고서요, 여러분, 종속절에서 하나의 전치사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관계부사가 when이 활용되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선행사가 가리키는 하나의 시점이요, 종속절에서는 전치사의 주체, 그 전치사가 뭔지는 종속절을 봐야 알죠. 전치사의 주체가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하면서요, 하나의 선행사가 가리키는 시점에 의해서 설명받는 전치사의 주체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 먼저 알고 종속절 공부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부사의 특성을 가진 종속절은요, 관계부사 이외에도요, 하나의 문장이 구성되면서부터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특성을 가진 부사도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접속사 when, if, no 라는 부사의 특성을 가진 세 접속사는요, 종속절에서 동사의 뜻이 주절의 동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좋아요.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 접속사가요,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주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지만요, 종속절을 구성하지는 않는 접속사 that, whether, 이렇게 두 접속사 공부해 볼 거고요, 여러분. 주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대명사 who, what, which, whose, 그리고 all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명사 that은요, 우리가 지시대명사로 공부했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that은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시대명사 that이요, 두 절을, 즉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대명사로 활용되면요, 주절에서 종속절을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that과 종속절은요, 서로를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면서요, that은 종속절과 나열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은 저것이라는 뜻에서요, 말하는 사람하고 먼 한 대상을, 아무 대상을 가리킬 수 있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that과 나열된 종속절은요,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종속절에 의해서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이 더 구체화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 현상은요, 여러분, 명사의 나열이라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노래에서 들은
그 등장 인물이에요. 등장하는 대상이에요. 등장하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사실 Sammy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는요, The Salmon, 연어의 무리 중 한 마리예요. 이름을 가진 한 마리예요 라는 뜻으로 여러분, Sammy the Salmon, 이렇게 고유 명사와요. 명사구 The Salmon이라는 일반 명사구죠. 둘이 나열돼요. 그럼요 여러분, The Salmon이 가리키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Salmon이라는 특성을 가진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집합명사가 돼요. 괜찮을까요? 집합명사인 The Salmon에 속하는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여러분, Sammy라는 이름을 가진 대상을 특정하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that과 종속절도요,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이요, 무엇인지 종속절이 구체화하며 나타내주죠. 여러분 괜찮을까요? 명사의 나열은요, 하나의 명사가 다른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현상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명사 that이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절을 가리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시 문장들을 통해서 익혀볼 거예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대명사 that이요, 주절에서 갖는 역할을 제가 example 1하고 땡땡 주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 대명사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은요, 주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That you drink water is good 이라는 절은요, 주절에 포함된 종속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대괄호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That you drink water 은요, 듣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괜찮을까요? 듣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시대명사 지금 두 절을 연결하는 대명사죠?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절은요, that is good 이라는 주어와 비동사 그리고 주격보로 구성된 이형식 절이죠. 그리고 비동사의 주어인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대괄호 속에 종속절이 가리키고 있죠. 대명사 that이요, 주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example 2 땡땡 목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괜찮을까요?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 that이요, 주절에서 주격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보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대명사 that이 주절에서 갖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 세 문장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여러분, 주절의 동사는 여러분 비동사 is죠. 비동사 is의 주어인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you drink water이 가리키고 있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주절의 주어인 that you drink water은요, 종속절을 포함해요. 괜찮을까요? 종속절의 주체인 듣는 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동사 drink가 포함되어 있죠. 괜찮을까요? 듣는 분들은요, that you drink water 이라는 주절의 주어를 먼저 들어요. 그런데 주절의 주어에는요, 주절의 동사인 비동사 is 이전에 타동사 drink, 즉 행동의 동사를 우리 듣는 분들이 먼저 듣게 돼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이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주된 내용을 설명하는 동사는 비동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비동사보다 종속절의 동사가 먼저 제시가 돼요. 그럼 듣는 분들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이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타동사 drink보다 나중에 듣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요, 가주어 it이 주절의 주어인 that
You drink water 이라는 주어를 대신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it is good that you drink water 이라는 가주어 이시 활용된 문장으로도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주어 is는요, that you drink water과 정확하게 같은 대상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대명사 대시 주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예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think that you're generous 라는 문장에서요, 여러분, 주절에서 타동사 think의 목적어죠? 대명사 that은요, 종속절 you're generous를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세 번째 예시 문장 볼게요. The important point is that everyone is grateful 이라는 문장이에요. 대명사 that은요, 주절에서 비동사 is의 주체인 the important point, 중요한 점, 요 점을 가리키는 주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격 보어 이렇게 써봤고요, 여러분. 대시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 종속절인 everyone is grateful 이라는 종속절이 가리키고 있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that하고 everyone is grateful 종속절은 서로 가리키고 있죠. 주절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종속절을 가리키는 두 번째 대명사 한번 볼게요, 여러분. 대명사 weather은요, 여러분, 부사의 특성도 가진 접속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대명사의 특성을 가진 weather은요, 종속절의 동사의 뜻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모두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한번 예시 문장도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요, 여러분, 대명사 whether이 주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Whether you're ready matters to me 라는 문장이고요, 여러분. whether이 가리키는 종속절은요, you're ready 라는 종속절이죠. 괜찮을까요? 네. 두 번째 문장은요, 여러분, 대명사 whether이요, 주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I want to know whether you're happy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 대명사 whether는요, 종속절 you're happy 라는 절을 가리키죠? 네, 좋아요, 여러분. 세 번째 문장은요, 여러분, 대명사 whether이요, 주절에서 보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대명사 whether는요, 주절에서 비동사의 주체인 the key factor 이라는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주격 보어의 역할을 수행하죠?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시 문장 볼게요. Whether you're ready matters to me 라는 하나의 문장에서요, 대명사 whether은 종속절 you're ready를 가리키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whether you're ready 라는 대명사와 종속절은요, 주절의 자동사죠. matters의 주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예시 문장은요, I want to know whether you're happy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대명사 whether는요, 종속절인 you're happy를 가리키죠? 그리고 대명사 whether과 you're happy 종속절은요, 주절에서 투부정사 to know의 객체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절에서 동사, 주절의 타동사의 원칙 목적어가 to 부정사 to know죠. 그리고 여러분, 타동사 원택 객체인 to 부정사 to know의 객체가 대명사 whether과 대명사 whether이 가리키는 종속절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객체의 객체가 whether you're happy라는 대명사와 종속절이에요. 세 번째 예시 문장은 여러분, The key factor is whether you're sincere 이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비동사 is의 주체인 the key factor이 무엇인지 대명사 whether가 종속절 you're sincere 이 설명하고 있죠? 주격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명사와 종속절이랍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who, what, which, 그리고 whose. 의문 대명사는요. 의문의 절에서 의문의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였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의문의 대상을 가리키는 의문 대명사가요. 두 절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면서요. 주절과 종속절에서 하나의 대상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종속절에 의해서 대명사 who, whose, what,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 구체화가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종속절에 의해서 구체화된 대상이 주절에서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활용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말하는 사람의 의문을 전달하는 의문의 절을 구성하는 의문 대명사가요. 종속절에서 활용되면요. 의문의 절을 구성하는 어순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여러분. I want the meal 이라는 절은요. 평범하게 서술된 절이에요. 평서문이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식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What is the meal? 이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두 절은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구 the meal을 연결고리로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어떻게 구성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I want 그리고요. 의문의 절을 구성한다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 비동사 is의 주체인 the meal 이 존재하면서요. 존재하는데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문의 절을 구성한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the meal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괜찮을까요? 제가 평서의 절에 있는 the meal을 이제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대상을, 즉 그 식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요, 주절에 있는 선의사 the meal을 설명하는 말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의문의 절을 구성했다는 것은요, 그 의문의 절의 동사의 뜻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선행사를 설명하는 평소의 절로 바꾼다는 거는요, 의문의 절의 동사의 뜻을 참으로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은요, 여러분, 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일단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평소의 절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평소의 절에서 선행사 the meal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의문의 절을 평서문을 구성하는 것에 활용한다는 것은요, 두 절에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구 the meal에 대해서 확실하게 the meal이 무엇인지 아는 상황에만 종속절로 활용이 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의문의 절을 통해서 그 식사가 무엇인지 알아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식사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진 거예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 식사에 대한 정의를 알게 되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what the meal is는요, 그 식사가 있어요. The meal is. 그 식사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있는지를 가리키는 대명사 what이요. 주절의 타동사의 want, 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 식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을 종속절에서 나타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명사 what으로 그 정의를 대신 가리킨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식사가 정의된 그 본질을 원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의문의 절에서는
그 식사를 정의하는 본질, 그 식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본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의문의 절을 What is the meal?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요. 의문의 절의 동사, 즉 비동사의 뜻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저의 의도를 나타냈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 식사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그 식사가 정의되는 그 본질을 명사로 가리키진 않았네요. 괜찮을까요? 종속절에서. 대신 대명사 what 이 가리키는 것은요, the meal 그 식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그 본질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의문의 절이 종속절로 활용된다는 것은요, 의문의 절에서 의문의 절이 구성된 이유인 동사의 참거짓이 참으로 확실한 경우에만 이렇게 종속절로 주절을 구성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종속절을 구성하는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요. 종속절로 하여금 주절에서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활용되도록 하는 대명사 네 종류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의문 대명사 공부하면서부터 우리 익혔던 대명사 who는요, 사람인 대상을 가리켜요. 변하지 않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대명사 who는요, 사람인 대상을 가리키고요. what은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의 대상을 제가 가리키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의 대상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아는 것은요, 일단 그 대상의 존재가 있은 다음에, 그 대상이 있다는 걸 안 다음에 할 수 있는 분류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잘 모르는 대상을 제가 what으로 가리킬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 모든 대상은요, 사람인 대상과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나뉘죠. 그래서요, 사람인 대상을 who로 가리키는 것은 사람인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가 된 이후에 가리킬 수 있는 거고요. 말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what으로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질문의 첫 번째 이야기에 what이 활용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사람인 대상으로 대답이 된다는 상황에서요. 이거 너무 어색해요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질문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하나의 대상이 사람인지 구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구나 라고 우리 알 수 있을까요? 그쵸? 후자죠, 여러분? 네,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대명사 which는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면서요, 그 대상의 범위가 이미 첫 번째로 정해진 대상을 가리키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하나의 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which죠? 대명사 whose는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대상은 한 주체에 소유된 대상을 가리킨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who, what, which, 그리고 whose 대명사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대명사 what이 주절과 종속절에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예시 문장들 9종류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속절에서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요. 그러면 주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 총 9가지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경우 한번 나눠서 공부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시 문장은요, 첫 번째 주는요, 여러분, 종속절의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what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주는요, 종속절이 주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갖는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두 주 이렇게 나타내봤어요. 괜찮을까요? 봅시다, 여러분. What makes you happy is important 라는 하나의 문장은요, 종속절이 대괄호에 있다는 점에서요, 종속절의 동사인 makes의 주어가 대명사 what이죠. 괜찮을까요? 종속절에 의해서 정해지는 대상을 우리 대명사 what으로 가리키죠. 그리고 여러분, 이 종속절 자체가 주절에서 비동사 is의 주체로 활용이 되는 거네요. 괜찮을까요? 주절과 종속절은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의해서 주절과 그리고 주절이 아닌 종속절로 이렇게 나뉘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그럼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종속절이 전달하는 정보와 바꾸어서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What is important? 라는 종속절이요, 여러분. 주절에서 타동사 make의 주체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바꾸어요, 여러분. 주절과 종속절을 바꾸어도 대명사 what이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을 수행하고요. 대명사 what이 주절에 연결하는 종속절이요. 주절의 타동사의 make의 주어라는 것은 변하지 않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두 번째 예시 문장은요, 여러분. 대명사 what이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을 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주라고 써봤고요, 여러분. 대명사 what이 연결하는 종속절이요. 주절에서 타동사 actualize의 객체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 주, 목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고요, 여러분. 세 번째 예시 문장은요. 대명사 what이요. 종속절에서 자동사 results라는 자동사의 주어이기 때문에요. 주 이렇게 써봤고요, 여러분. 대명사 what이 주절에 연결하는 종속절 자체가요. 주절에서 비동사 is의 주체인 happiness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주격 보어네요. 그래서 주보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What makes you happy is important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 대명사 what은요. 대괄호 안에 있는 종속절에서 타동사 makes의 주체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What makes you happy 라는 종속절은요. 주절에서 비동사 is의 주체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what은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키죠. 괜찮을까요? 사람이 아닌 대상은요. 명사구 the thing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두 절에서요. 종속절 What makes you happy와 주절인 What makes you happy is important 라는 주절에서요. what이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요. 주절하고 종속절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괜찮을까요? 첫 번째 주절은요. The thing is important 이라는 절이에요. 괜찮을까요? 두 번째 절은요. 종속절이죠. The thing makes you happy 라는 종속절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주절하고 종속절이요. 같은 대상을 가리켜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명사구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죠. 명사구 the thing이 두 절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죠. 그러면 여러분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명사구가 the thing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주절에서 the thing is important 이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데요. the thing이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thing인데 사람이 아닌 대상이긴 사람이 아닌 대상인데요.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하고 종속절을 그 사이에 넣고요. 잠깐 주절을 멈춘 이후에 종속절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요. 그 다음 주절의 순서대로 이어가는 것이 What makes you happy is important 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된 것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the thing은요. 물론 the thing 이라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what이 가리킨다는 정보를 통해서 두 절을 연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대명사 what이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안 경우에 이렇게 절을 구성한 거예요. 문장을 구성한 거죠. 괜찮을까요? 아예 그 대상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 대상인지 아예 정보가 없어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요, 대명사 what을 활용해서 두 절을 연결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절과 종속절을 바꿔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주절이 the thing makes you happy 라는 절이 된 거고요. 종속절은 the thing is important 라는 절이 된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the thing 하고요. 잠시만요 하고 종속절을 사이에 넣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종속절에서 the thing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그 다음 makes you happy
라는 주절을 이어가요. 그리고 the thing은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키므로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키면서요. 우리가 the thing이라고 나눈 것은 이미 what이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가 분석을 하려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이 문장을 what이 활용된 문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what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what is important makes you happy 라는 문장을 구성한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